영화는 35편쯤 나오는 게 정석인데 네네. 내년에 걸릴 새 영화가 10개에서 14개밖에 안 되는 거죠. 만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편밖에 안 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미디어, 영상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영화 어렵죠? 영화가 많이 어렵죠.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죠?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작년에 어려웠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올해는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어려우니까 이제 영원히 어렵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코로나 때 영화관이 닫으면서 못 올린 영화들이 코로나 이후에 막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른바 창고 영화들이라고 해서 네. 뭐 22년, 23년은 이 창고 영화들 때문에 성적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네. 좀 낡은 영화들이 올라오니까 안 좋은 거다. 이 영화들이 언제까지 소화가 되냐? 적어도 24년이면 다 소화가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도 사실 슬금슬금 올라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안 좋은 건 창고 영화가 올해까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라는 변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창고 영화가 진짜 없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됐더니 창고 영화가 없어지니까 걸 영화가 없어요. 영화 투자를 너무 조금밖에 안 해서. 그러니까 네네. 요즘 한 2, 3년 동안 영화 성적이 좋았어야 계속 투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영화 성적이 계속 안 좋으니까 계속 투자를 안 해서 내년에 지금 5대 배급사가 내년에 너희 목표로 하는 개봉 영화가 몇 편이니? 라고 했더니 10편에서 14편이 나와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상업 영화가 22년, 23년 다 35편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35편이 신규 영화가 나오는 거고, 신규 뭐 창고 회사 나오는 거고, 나머지 뭐 독립 영화 조금, 아니면 재상영 하는 거 그런 것들 해서 한 4, 50편을 채우는데 하여튼 새 영화는 35편쯤 나오는 게 정석인데 네네. 내년에 걸릴 새 영화가 10개에서 14개밖에 안 되는 거죠. 만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편밖에 안 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럼 추석 때 몇 개 한꺼번에 걸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네.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달에는 옛날 영화만 틀거나 뭐 재상영한 영화만 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투자가 완전 위축이 되는 거라 네. 되게 되게 심각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CJ가 이제까지는 제일 큰 배급사였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베테랑2, 하얼빈 이제 광고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2월 25일인가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자기네가 돈을 많이 들인 영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는 거 봐서 앞으로 계속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베테랑2는 그냥 쏘쏘했고 나쁘진 않지만 하얼빈이 진짜 잘 터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 투자 못 하겠어요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 할래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중요하고 내년에 걸 게 아마 CJ ENM이 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는 지금 모르겠다예요. 투자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 정도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한 2개, 3개씩 해갖고 10개에서 14개 정도. 네.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 OTT에서 뭐 연기자들 부른다고 해도 연기자들도 입지가 서서히 줄어들 것 같은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계속 찍을 게 없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일거리가 없다. 안 들어가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배우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 중에 나는 그 개런티를 좀 낮춰서라도 찍겠다라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이 좀 있다고 하면 영화가 되게 안 보긴 해요. 영화가 그래서 항상 2019년이랑 비교하는데 코로나 이전 22년, 23년 비슷하고 올해도 약간 비슷한데 한 60% 수준이에요. 관객은 60% 수준인데 그 안에서 이제 60%밖에 안 되는 수준 안에서 꾸준히 1000만 영화 2개씩은 나와요. 한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만한 영화가 있다라고 하면 가요. 가긴 가는데 아니면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중간쯤 되는 중박쯤 되는 영화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화 시장 규모는 60%라고는 하지만 이게 60%인 게 아니라 양극화가 더 커지니까 사실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30%,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많고 근데 이제 가운데층의 영화들이 왜 안 보는가 옛날 중박 영화들 정도를 보면 이 정도 영화들은 내가 집에서 OTT 보면 비슷한 거 다 보던데 이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정말 꼭 봐야 되는 건 또 보러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럼 영화를 만드는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었니? 하면 그건 아니다. 왜? 천만 영화 아직도 나온다. 이거는 우리 경쟁력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OTT에서 볼만한 것들을 영화관에 가서 안 보는 게 문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OTT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게 약간 좀 차별화가 될 상황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90년대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많이 봤어요. 네. 세리가 헨리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식의 외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영화관에 그런 영화 하나도 없죠. 왜냐면 이런 정도 영화는 우리가 TV, OTT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큰 화면에서 뭐 굳이 거기서 그런 거를 안 봐도 된다고 내 몸보다 생각하니까. 큰 사람이 뭐 얼굴끼리 뽀뽀하는 거 굳이 볼 필요가.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싹 안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리우드에서도 그런 영화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만들어서는 도저히 영화관에 올려갖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약간은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될 것 같은 영화들 아니면 차라리 OTT에서 볼만한 것들로 약간 좀 다시 재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 머릿속에서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꼭 영화관 가서 봐야 되지? 이건 스펙터클 해야지 그럼. 그것도 1순위긴 한데 네.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파묘. 그게 반드시 스펙타클해서 보러 갔나? 그건 아니기도 해요. 무섭잖아요. 뭐. 그 집에서 보면 덜 무서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꼭 같이 봐야 좋은 거다라는 약간 뭔가 그런 식의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흥행 공식과는 좀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건 OTT에서 그리고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건 영화관에서 이런 식으로 재편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기획 개발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개발은 사실은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쓰이는 돈. 예. 기획 개발을 하면 다 영화가 되냐? 아니죠. 한 10개쯤 기획 개발하다가 한두 개가 영화로 돼요. 나머지 그냥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으로 치면 R&D랑 똑같아요. R&D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가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획 개발비를 누군가 돈을 내야 될 텐데 사실 제작사들은 돈이 다 없잖아요. 네.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작사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까지 이건 누가 했니? 라고 하면 사실은 대기업 계열의 그 투자 배급사, 뭐 CJ, 롯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그냥 쭉 깔아놓는 거예요. 네. 시나리오 작가들, 감독님들한테 돈을 쭉 깔아놓고 기획해라. 그래서 잘 되면 나한테 와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엮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돈을 쭉 깔아놔서 그걸로 약간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 서로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해요. 하긴 지금 롯데도 휘청거리는데 그거 다 하겠습니까? 미쳐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영화도 못 만들게 생겼는데 웬 기획개발까지 가잖아요. 누구 돈으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음 단계 영화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제조업으로 치면 R&D가 지금 필요한 단계인데 이 돈을 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까지는 어떤 식으로 좀 해왔었냐면 모태펀드 출자 같은 거 할 때 모태펀드에서 만든 투자조합에서는 막 이렇게 귀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몇십 프로 정도는 기획개발에 투자해라. 이런 걸 넣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기획개발비는 내가 100만 원 넣어도 10만 원도 건지기 힘드는데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 투자조합 안에서. 근데 그렇지. 니네가 그래도 이 조합비 받아서 하니까 이거 써라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지금 투자조합에서도 우리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우리 이거 수익률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듭니다 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럼 네. 없어지니까 더더군다나 투자 쪽에서 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 개발을 저는 누군가 돈을 좀 넣어야 돼서 이거는 정부가 좀 자본을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인 건데 얼마 전에 영비법, 영화 및 영화법이 하나 개정이 되면서 저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조세, 그림자 조세 다 없앤다고 하면서 영화진흥기금 없애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영화발전기금이 있어요. 네. 영화발전기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이 모이는데 제일 큰 게 우리가 영화 티켓을 사면 3%의 돈이 그 부가금이 있어요. 네. 그러면 3%면 15,000원짜리면 450원 맞죠? 네. 450원 정도로 우리가 세금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발기금이 돼서 영화발전기금이 돼서 그 돈으로 이것저것 사업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국민의 그 부담을 완화시킨다면서 그걸 없앴어요. 근데 없앤다 만다 막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될 때 같이 후딱 통과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그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영화발전기금에 그 돈 들어오던 게 없어졌어요. 우리 사실 영화 티켓에서 450원 줄어든다고 영화를 더 볼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재원이 필요한데 네. 재원을 확보해서 좀 써야 될 때예요. 정권 이것저것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없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투자업을 해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닥은 한국 드라마가 먼저 깔았고 그다음에 한국 영상물이 깔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K컬처의 기반과 이미지를 쫙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돈은 별로 못 벌었어. 못 벌었죠. 네, 그 영상 팔아봐야 몇십억 정도 받고 제작사들은 돈 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국에서 그거 만들어도 팔아봐야 뭐 잘 돌려봐야 몇십억 정도니까 돈을 별로 못 벌었는데 그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의식이 고양이 되면서 K-팝 나가서 한번 확 쓸었어. 근데 얘네는 제가 보니까 그냥 중박이야. 그렇죠. 또 개별 기업으로 보면 얼마나 벌었는가 보면 그렇게 네, 또 그냥, 적지 않아요. 그냥 중박이야. 근데 여기다가 누가 돈 대박을 쳤냐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그다음 화장품, 화장품, 네 여기가 대박을 쳤어요 지금. 그렇죠. 네. 여기가 그냥 막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기 K컬처에 돈 좀 내야 되겠다. 여기서 번 돈에서 일부를.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돈을 좀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본인들이 주장하지 않아서 네. 이게 어떻게 하기 힘든 뭐긴 한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한테 야 너희가 이것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돈 내라 하면은 인과적 흐름을 증명해 주세요 하면 누가 증명을 하겠어? 이건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느낌인데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런 거는 결국은 정부가 그 회사들한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니 그 세금의 일부를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때처럼 영화발전기금이나 영상발전기금을 그렇죠. 좀 돌려야 기금, 되겠네. 예, 이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기금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네. 관련 기업들한테 이제 출자를 좀 받는 거죠. 옛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소비재 기업들이 또 같이 너희가 혜택을 얻었으니까 이제 기금을 같이 조성하자 해서 이제 그걸로 뭔가 이것저것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제일 그래도 정부가 가장 돈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서 좋은 대통령이 나오길 뵙게. 아,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딴 건 몰라도 영상업은 돈이 안 돼, 별로. 안타깝게도. 근데 문화의 형성 능력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K-팝보다 더 큰 게 아닌가. 영상이 사실은 제일 기본이에요. 영상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해외 가서 한국 어떻게 하라면 아직도 대장금 얘기를 해. 난 대장금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아직도 대장금 얘기를 하고 한국에 무슨 뭐 나도 안 본 드라마를 봤고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상 쪽이 좀 돈을 버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영화 쪽이 일단 이렇게 힘들어진 게 크고 그러면 이제 OTT 쪽은 어떠냐? OTT 쪽도 사실은 비슷해요. 제작사들은 내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일 드는 생각이 영화도 OTT에서 많이 보니까 그러면은 돈을 좀 영화에다 많이 팔면 영화를 OTT에 많이 팔면 수익이 보전되지 않을까? 관람객은 좀 덜 들었어도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약간 안 갔는데 옛날에 IPTV 시대하고 OTT에 파는 게 판매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OTT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팔고 매절 판매. 원샷, 원샷으로 한 번 팔고 끝이고 IPTV는 많진 않은데 계속 사람들이 보면 볼 때마다에 한 번 볼 때마다 수수료를 러닝 개런티 비슷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구조라서 조금씩이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비교를 해봤더니 매절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더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매절이 적기도 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OTT들도 글로벌 OTT들도 지금 콘텐츠 구매 금액을 되게 축소하는 분위기거든요.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그러면서 옛날보다 사는 비용을 더 점점 깎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OTT에 팔고 싶어하는 제작사들은 많고 우리가 사주는 건데 값을 높게 안 쳐주는 거예요. 더 놀란 거는 영화는 2시간짜리인데 판매금은 어떻게 책정하냐. 그러니까 뭐 그 흥행을 얼마나 했냐, 흥행이 잘 됐냐, OTT에 첫 번째 걸었냐,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순위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 한다면 시간 단위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시간 단위면 무슨 얘기냐? 드라마 시리즈 6부면 6시간이잖아요. 네. 영화는 2시간이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3분의 1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시리즈 하나 만드는 것보다 물론 여기 제작비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시간 기준으로 사버리니까 영화는 되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은 네네. 드라마 시리즈 좀 긴 거에서 아니 뭐 태왕사신기 빼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1, 200억이면 만들 수 있는 드라마도 많은데 시리즈 네, 요즘은 12개짜리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지. 네. 그막 500억 안짝으로 뭐 커버링 되는 뭐 12편짜리 있잖아요. 근데 영화 요즘 500억짜리면 그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평균 100억. 그래요? 영화는 평균 100억, 잘 만들면 3, 400억. 어. 그 정도 하긴 하는데 안 맞아요. 계산이 네. 안 맞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OTT에 못 팔겠어요라는 제작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을 네. 잘 안 쳐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쪽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게 드라마 쪽도 옛날에는 OTT 쪽에서 드라마를 좀 후하게 사줬죠. 제작비에 뭐 10%, 15% 마진 쳐서 사줬기 때문에 좋은 제작자들이 많이 갔던 건데 요즘은 막 5% 쳐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진이 훨씬 줄어든 정말로 거예요. 줄어들었군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런 식으로 되면 OTT가 입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제작 비용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요즘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5% 쳐주는 데도 있고 뭐 난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잠깐 그 제작사들은 돈 못 버는 거죠. 결국은 잘 만들고 돈 못 버는 거고. 그래서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작비가 너무 올라가서 만들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구매 단가가 제한이 되니까 이제 맞추기가 힘든 거죠. 구매 단가를 맞추려면 그래서 요즘 점점 편수가 줄어들죠. 6부작 이런 거 많아졌잖아요. 옛날엔 16부작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6부, 8부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도 네네. 그런 영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영화 산업에서는 이제 빨리 전략을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한국 분들이 워낙 뭐 적응력이 빠르니까 되는 이 시대에 되는 영화와 되지 않는 영화 빨리 구분을 해가지고 되는 영화 쪽으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영화는 영화 쪽으로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게 아니면 빨리 사실 드라마의 억법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럼 드라마 가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쪽이 많이 사주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움직이실 때는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억법이. 그러니까 영화는 2시간 안에서의 기승전결일 텐데 이 드라마는 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끝내고 그 안에서 또 긴 흐름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던 것과 약간 방식이 달라서 이제 바로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적응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네. 내가 되게 핑계 너무 편한 말이다. 야 그런 게 어딨냐, 그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소재는 이쪽이 맞다.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OTT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웨이브하고 티빙이 합병하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웨이브는 SK 스퀘어가 대주주고 이제 방송 3사가 대주주였고 티빙은 CJ ENM이 대주주였는데 네. 웨이브가 한 470만 그리고 티빙이 뭐 700만 정도 돼요. 780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 산술적으로 1200만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물론 아니겠지. 아니죠. 겹치는 분들이 저희 있으니까. 집은 뭐 다 보고 있던데 이거 그렇죠. 저거. 그리고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겹치는 것 좀 해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넷플릭스가 1100만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얼마나 겹쳐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규모로는 넷플릭스와 거의 비슷한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네. 거대 OTT가 나오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OTT들 이제까지 다 적자였는데 티빙이 그래도 내년 정도에는 분기 정도는 흑자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합병 효과도 네. 있지만 프로야구 프로야구 중계 작년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중계하면서 가입자가 많이 생겨서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는 흑자 전환을 조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CJ ENM이 뭐 티빙도 이제 그렇고 CJ ENM이 사실 성적이 안 좋은 건 자기들이 사업 못하는 것보다도 뭐 영화 어려운 것도 있지만 CJ 라이브 시티 그 아레나 네. 일산에 아레나 짓던 게 있어요. 아. 짓다가 21년부터 지었는데 자꾸 자재비 오르고 뭐 문제 커져서 중단했어요. 그냥 안 하기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짓다 만 상태로 이제 끝났고 그거에 대한 손실을 계속 반영을 했어요. 감가상각이나 뭐든 해야 되니까. 뭐 자기는 하다가 만 거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기부 체납을 받나 안 받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대충 턴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털 때가 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영화만 잘 되면 CJ ENM은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영화 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내년이 영화 투자한 지 30년째인데
제발 계속 하시라.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 근데 이게 지금 프로야구로 잘 됐다면 이것도 위기인데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데도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스포츠 중계에 이어서 이제 뉴스 스트리밍도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그런 걸 많이 하죠. 다큐 했다가 네. 예능 했다가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 몰랐는데 요일별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거는 넷플릭스, 네. 디즈니는 화요일 목요일. 그럼 저는 이 리그를 보려면 얘네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갈라서 하거든요. 네. 결국 다 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쿠팡이 EPL을 가지고 와서 대박을 쳤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OTT들이 가장 탐내는 분야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다 얻고 있고 이제 거의 TV로 모든 게 다 OTT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V 중계 끝판왕이 사실은 스포츠였는데 네. 그래도 TV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TV에서 스포츠를 하니까 이런 거였는데 그게 다 이제 OTT로 조금씩 넘어가게 되는 분위기. 그게 이게 무선으로 통신이 안 잡혀서 그래요. 옛날 KBS, MBC는 무선으로 잡혔잖아요. 방송 전파. 그쵸? 예, 그냥 안테나 집에서 꼬아가지고 방송 그거 전파. 공짜로 다 봤잖아, 공짜로. 시청료 안 내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시청료 안 내고 다 보는 거였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다 가입해서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국대 축구를 보니까 저번에 뭐 TV 조선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네. 만약 내가 케이블을 안 봤다면 못 보는 거예요, 그 경기를. 그렇지. 요즘에 그 전파가 많아져서 그 무선 통신은 안 잡히는 건 거죠? 나 그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방송 전파가 아직도 있긴 한데 네. 이걸 케이블을 연결하는 순간 케이블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지. 케이블로 보면 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만약 케이블을 네. 끊어버리면 사실 아직도 안테나가 있으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안테나를 요즘 아파트에다 안 세우든가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있어봐야 뭐 지직거리고 잘 안 나오겠지. 아무도 그걸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는데 사실은 그게 있어야 돼요. 보여야 정상인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돈을 내고 OTT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게 방송을 되게 긴급한 거에 대해서 방송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가. 근데 이걸 다 OTT를 통해서 보게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없어진 거의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해진 거죠. 있긴 있으나 아무도 그건 보지 않는 네, 그런 다 케이블 상황이고.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다 유료화된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되게.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가고 아까 그 OTT가 시간제로 영화를 사준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 까라의 기업들의 핵심은 얼마나 이 고객들을 많이 머무르게 만드냐. 그렇죠. 시간을 사는 걸로 얘들의 비즈니스의 핵심을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산법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이츠로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쿠팡 이츠를 왜 유지하느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쿠팡 고객이 쿠팡 이츠 때문에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더 머물러 있어. 그러면 본전만 쳐도 우리는 괜찮아. 왜냐면 머물러 있다가 쿠팡 다른 걸 쓸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쿠팡 플레이도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저도 원래 쿠팡을 잘 안 했는데 한번 하니까 이 세 개가 엮어지더라고요. 쿠팡 이츠와 쿠팡 플레이와 안 쓰던 쿠팡까지 내가 이게 어차피 돈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로 걸어놓는 거지. 네, 그냥 이세 락인 가지가 효과. 엮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도 또 잠재적인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기본의 뭐 티빙이라든가 이런 웨이브라든가 이런 데 어떤 대항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원래 단일로는 티빙 다음에 쿠팡이 두 번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단일 사업자 규모로는. 네. 티빙하고 웨이브가 이제 좀 합치면 저는 국내 사업도 잘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규모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해외 사업을 해야죠. 해외 사업을 얘네들이 합치는 거는 이제 국내 사업은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합쳤으니까 남는 돈으로 제발 해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해외 사업을 하려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제작은 우리가 잘 하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돈이 이제 지금 국내 사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외 것도 만들어주는. 근데 이거는 뭐 제휴하고 어떤 형태는 할 텐데 그 국내 시장이 이제 너무나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제작비를 올라가는 거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직접 해외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형태로는 우리 돈이 안 벌리잖아요. 네네. 계속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해야 우리가 만든 드라마에 대해서 국내 수입 올리고 해외 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 이제까지는 아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못한다 했는데 이제 둘 합쳐서 좀 규모가 되니까
이제는 해외 사업을 조금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됐죠. 근데다가 되게 문제가 조금 더 빨리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게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넷플릭스 잘 아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만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다른 데들이 비슷한 게 있으면 계속 슬금슬금 키워줘야 되니. 밴더를 많이 만들어야 자기네가 훨씬 좋아지지.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드러나는 게 일본이 자꾸 자체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식으로 드라마를 만드냐면 우리가 잘 만든 드라마에 판권만 사서 자기네가 다시 만들어요. 네. 그럼 그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제작비는 높지 않으니까 우리 거를 통으로 사서 틀어주는 것보다 이걸 판권만 사서 판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네. 판권만 사서 자기네가 직접 제작하는 형태.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 안에 일본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꾸 넷플릭스는 그렇게 까는 거죠. 그거 늘려서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고 싶은 거죠. 일본,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태국. 네. 태국은 진짜 자기들 스스로 잘 만들어요. 예. 우리 거 비슷하게 되게 잘 만들고 가격도 우리의 10분의 1, 20분의 1로 만드니까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안에 태국도 많고 일본 것도 많고 점점 아시아의 비슷한 나라들 꽤 많아지고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사주는 데가 뷰. 동남아의 뷰가 홍콩 건데 네. 그게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OTT여서 이 뷰가 성장한 과정도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줬는데 많이 사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한국 드라마가 점점 비싸진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싼 걸 사갔는데 선제업고 티어를 사갔는데 크게 성공을 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한국 드라마 아무거나 잘 골라도 싼 거 잘 골라도 터질 건 터진다 이래갖고 비싼 거 안 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를 비싸게 만들었을 때 팔 수 있는 데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팔거나 네. 조금 더 싸게 만들면서 팔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서 여러 군데 파는 게 네. 낫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많이 팔 수 있는 데가 이제 안 뚫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본 적이 없는 비즈니스기도 하고 요거를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개 파는 게 좀 힘들다 얘기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아시아 말고 미국이나 이런 북미 유럽 쪽에서 우리 드라마들을 많이 사주는 데가 없어요. 거기가 큰 손이지 사실상. 그렇죠. 거기서 사주기 시작해야 사실은 활로가 뚫리는 건데 넷플릭스는 이제 아시아 시장 때문에 많이 사주긴 하는데 나머지 이제 작은 OTT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HBO에서 한국 거 없잖아요. 네. 한 개도 안 사거든요. 걔네는 그냥 자기네가 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국 드라마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네.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시장에까지 계속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네네. 한국 드라마를 안 사던 OTT들에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웨이브가 그 KBS, MBC 방송 3사가 네, 자본 참여를 했으면 네. 그걸 잘 이용해서 K-팝하고도 연결하고 뭐 그러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사실 K-팝이 그렇게 그토록 나가고 싶어 하는 데가 KBS, MBC, SBS예요. 아주 큰 애들 빼고는 거기 못 나가서 그냥 줄을 서 아직도 있어요. 나가고 싶어 하죠. 왜냐면 그렇게 나가야 계속 전파가 그렇죠. 되게 네. 중요해서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뭐 뮤직뱅크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판매를 하긴 하는데 TV에 번들로 들어가서 광고 보면서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패스트 TV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뉴아이디가 그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 TV를 팔 때 막 유튜브 왜 보면 뭐 유튜브 뭐 네네네.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패스트란 채널이 하나 있어갖고 그거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뭐 로쿠 뭐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OTT는 OTT인데 광고를 보고 무료로 보는 OTT니까 사실 그럼 방송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유튜브랑 똑같은 건데 그러네요. 그런 게 쫙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거를 넣고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 네. 그게 그 시장이 또 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OTT를 3개, 4개씩 구독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두 개 보고 나머지는 이 패스트로 보자. 그냥 우리가 광고 차라리 옛날에 보듯이 광고 좀 보면서 그냥 쭉 나오는 거 중에 보면 된다 해서 그게 쫙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구작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신작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국 걸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도 많이 보시는 거죠. 네네. 요즘에 이제 하나 공파 최근에 영화 중 굉장히 짧은 영화 10분짜리 영화가 있다던데. 그런 거 시도를 하셨죠. 네. 그게 이제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인데 영화는 누가 만들어도 15,000원이잖아요. 네. 독립영화를 만들어도 사실 15,000원. 그렇죠. 되게 500억짜리를 만들어도 15,000원.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만들든 15,000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근간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선 야 싸게 만든 영화는 좀 더 싸게 팔고 비싸게 만든 영화를 비싸게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도로서 되게 짧게 만들어서 1,000원짜리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수익을 위해라기보다는 약간은 스폰도 받고 어떤 내용을 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실험적으로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가격을 좀 차별화해보면 달라질까? 네. 사실 영화계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돈 많이 들여서 사람 많이 들어온 영화 말고 싸게 들여서 이거보다 살짝 넘게 사람 들어오는 영화 이러면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사실 이게 장사에는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적게 받아도 사람들이 좀 보면 이것도 하여튼 마진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이게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출의 불행의 김지희 선생님과 더불어서 한국의 K컬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K-팝이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24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영화 사업과 미디어 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24년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24년도 전반적인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깊어지셨을 것 같고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윤지 수석님께 감사드리고 네, 같이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